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노마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건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와 역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촉잔도와 이 잔도와 관련된 한신과 제갈량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국 지도를 놓고 중국 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쪽으로 황하가 흐르고 있고요. 중국의 한가운데를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하 서쪽에 관중분지가 있고요. 장강 상류 쪽에 파촉분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관중분지와 파촉분지 사이에 길게 흐르는 장강에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한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한강도 되겠죠. 이 한수 제일 상류 쪽에 가면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육출기산이라는 말을 아실 텐데요. 바로 그 기산 부근에서 이 한수가 발원을 합니다. 기산 부근에서 발원을 해서 장강과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우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도시이지요. 그런데 이 한수가 흐르는 상류 쪽에 보면 관중과 파촉 사이에 작은 분지 하나가 보입니다. 이른바 한중분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 파촉 지방에서 관중 지방으로 또 관중 지방에서 파촉 지방으로 가야 한다면 반드시 중간에 이 한중 땅은 들려야 되는 땅입니다. 파촉, 사천성의 지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령산맥이 먼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파산맥, 이 두 산맥은 해발고도 2000m 이상의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민산산맥이 있는데요. 여기는 4000m 이상이 되는 티벳고원의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공가산이 보이죠. 이 공가산은 무려 7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귀고원이 있는데요. 해발고도 1000m 이상입니다. 이 성도 부근의 촉지방은 해발고도 500m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촉지방은 험산줄령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시안에서 성도까지 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다시피 한 위험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어떤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서안에서부터 이 촉의 성도까지 험한 산들과 줄령들, 강들 사이의 계곡에 길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길을 통틀어서 촉도 또는 촉잔도라고 합니다. 왜 잔도라고 하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파촉이 언제 역사에 등장했냐 편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마 이 촉잔도는 제일 먼저 전국시대 진나라 해왕 때 사마척이 파촉을 정복할 때 그때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엄청난 공사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이 힘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었을 겁니다. 다시 관중평원, 함양과 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양과 시안은 이 위수를 경계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도시들인데요. 아무튼 이 지역에서 파촉지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넘어야 되는 관문이 바로 여기 보이는 진령산맥입니다. 이 진령산맥만 해도 최소한 2000m 이상의 높은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타고 넘어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진령산맥을 넘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산맥과 산맥들 사이에 보이는 이 계곡들 그리고 이 계곡들을 흐르는 물길을 따라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 강들 옆에 계곡에다가 소위 잔도를 길게 만들어서 인위적인 길을 계곡에 만들어서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위 위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잔도의 흔적인데요. 먼저 뚫고 자는 바위면에 불을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거기다가 차가운 물을 냅다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온도차에 의해서 바위면에 균열이 생기든지 바위면이 물러지게 되는데 이때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지대를 박고 그 지지대 위에 판넬을 덮어 인공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소위 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이 잔자가 널판지 판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나무 판넬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진령산맥을 넘어오면 만날 수 있는 한중시입니다. 이 한중시에서 북쪽으로 약 18km 정도 올라가면 성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댐을 막아놓아서 이 물줄기를 따라 만들어졌던 잔도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대신 거기에
관광용으로 이런 잔도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재현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진령산맥을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잔도를 타고 넘어오든지 아니면 뭐 산속의 오솔길을 타고 내려오든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진령산맥을 넘어오는 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령산맥을 넘는 길에는 위쪽부터 차례대로 기산도, 진창도, 기곡도, 포사도, 당락도, 자오도입니다. 이 진령고도들은 삼국지 후반부 즉 유비가 죽은 다음에 제갈량의 북벌 즉 남쪽의 총나라에서 이 관중과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제갈량이 총 5번에 걸쳐서 북벌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진령산맥에 있는 이 길들이 북벌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갈량이 가장 잘 이용했던 도로가 첫 번째 이 기산도입니다. 지형적인 이유가 큰데요. 왜냐하면 이 기산 일대가 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지를 일컬어서 휘성분지라고 하는데요. 분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병력이 진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 이후에 관중 지방으로 진격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의 북벌 중에서 1차 북벌의 전략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그 유명한 조자룡을 이 기곡도로 올려 보냅니다. 위나라 주력군들을 이 기곡도 이 부근에다가 묶어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슬쩍 옆에 기산도로 진격을 합니다. 기산 일대를 점령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관중으로 동진하려는 그런 전략이죠. 하지만 1차 북벌은 이후 전개 과정에서 이른바 이쪽에 있었던 가정전투에서 마속의 실수로 실패하고요. 제갈량이 그가 아꼈던 마속을 군율에 따라 죽이는 이른바 읍참마속의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1차 북벌에서 보였던 제갈량의 성동격서 전략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400년 전에 한신장군에 의해서도 바로 이 부근에서 그대로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에 진시 황제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진나라의 운명이 다해갈 때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대결을 벌이던 초한쟁패 시기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가 있던 항우는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을 합니다. 사실 함양성에 유방이 먼저 입성했지만 그 당시에 항우의 기세에 눌려서 그야말로 유방은 항우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장량의 도움으로 한왕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항우는 유방을 한왕에 봉합니다. 여기서 한왕이라고 하는 것은 파쪽 지역과 한중 지역의 제후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항우와 그의 책사 범증은 아직도 유방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유방은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저 마음속에는 천하를 향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책사 범증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06년 5월경에 유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만 군사 중에서 항우에게 7만을 뺏기고 약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오도, 잔도를 타고 한중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항우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장량이 나섭니다. 장량이 유방에게 조언을 합니다. 한중에서 잔도를 타고 넘어갈 때 가면서 뒤에 있는 잔도는 모두 태워버리십시오. 그래야 항우가 당신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더 이상 항우를 대적하거나 대업을 이루려는 욕심을 버린 것으로 알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장량이 조언합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중으로 이 자오도를 타고 넘어오면서 뒤쪽에 잔도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유방을 따라온 군사들이 정말 많이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의 고향은 강동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평야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험한 잔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면서 도중에 탈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굳이 멀리 파촉지방이 아니어도 이 한중 땅만 해도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던 겁니다. 이 사진이 실제로 유방이 넘었던 자오도에 남아있는 잔도의 유적들입니다.
이렇게 이 잔도를 타고 한중 땅으로 유방이 넘어왔는데요. 유방 일행은 오래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시간을 한중 땅에서 오래 끌게 되면 관중 지방에 있는 제후들도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군대를 보충하고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고 관중으로 나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신입니다. 사실 그도 이 한중 땅에 유방을 따라 왔습니다마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유방에 실망해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아가 악착같이 그의 뒤를 따라가서 다시 그를 한왕 유방 앞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한신이 유방 앞에서 천하를 꿰뚫어보는 멋진 유세를 펼쳤고 이에 감동한 유방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보입니다. 자, 이제 유방의 모든 운명은 한신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신은 이 한중에서 벗어나서 단숨에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묘책을 하나 제안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명수, 잔도, 암도, 진창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데에서는 겉으로는 잔도를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몰래 진창으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신은 번케와 주발에게 1만 명을 주고요. 이 자오도를 넘어올 때 뒤에 잔도를 모두 태웠거든요. 수백 리가 되는 잔도를 3개월 안에 다시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3개월 안에 다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번케와 주발은 씩씩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가당키는 한 명령인가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한신의 명령을 그래도 따라갑니다. 이때 한신은 번케와 주발에게도 전혀 자신의 진짜 계획을 알리지 않습니다.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는 아군을 먼저 소개한다는 말이 있죠. 그때 관중 땅에서 봉토를 받았던 백전도장 장안이 몰래 영탐꾼들을 보내서 이 수리 장면을 보게 됩니다. 3개월은커녕 3년이 지나도 다 끝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안은 그래서 안심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이 관중 땅에서 다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신은 몰래 군사를 이끌고 바로 이 진창도를 따라서 관중 서쪽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자, 이른바 명수, 잔도, 암도, 진창입니다. 진창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기념석은 진창도로에 있는 유적지 표지석입니다. 이 진창도는 잔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숲속의 오솔길들이었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은 여러분이 예측되실 겁니다. 갑자기 관중 서쪽 진창 앞에 나타난 한신 장군이 이끄는 한나라 군 앞에 관중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세력들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방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이죠. 이후 유방은 항우와 진정한 맞수로서 천하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벌일 수 있었고 끝내 항우를 제압하고 황제에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촉도, 그 중에서도 진령산맥을 넘는 고도와 관련해서 제갈량과 한신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촉당 성도까지의 길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갈량은 유비의 책사 겸 군사였고 한신은 유비의 조상 유방의 군사였습니다. 자,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제갈량과 한신 이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인물인지 한 명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적지 않은 통찰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노마드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